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는 저번 강의에 미처 못했던 응력 이야기를 좀 마저 하고 예제를 좀 짧은 걸 하나 풀어보면서 응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좀 개념을 잡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저번 강의에 못했던 응력 이야기 중 하나가 응력의 부호 이야기를 좀 못했어요. 이 부호 이야기는 문제를 뒤에서 풀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지금에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강의에 이런 봉을 가지고 P를 줘서 늘리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자, 이때 얘가 지금 정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정지를 할 거고 요렇게 P가 작용을 하고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내력 P가 작용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 내력 P는 요 면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단위 면적으로 관찰을 해서 쪼갠 애들, 얘가 바로 응력 시그마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그마들을 전부 다 더하면 P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처럼 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봉을 요렇게 있다가 P로 눌러줘요. 그러면 논리가 똑같이 전개됩니다. 이 전체는 일단 이쪽에서 이쪽에서 P를 미니까 정지를 할 거고 얘가 정지를 하니까 부분, 얘만 딱 떼와도 얘도 정지를 하겠죠. 그럼 얘가 정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 P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P를 받고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력이 이쪽으로 P였다면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P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응력도 응력의 합은 내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응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응력이 있어야지 얘네들을 다 더해서 최종 합력도 이 방향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보시면은 얘와 얘는 제가 응력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정확히는 수직 응력입니다. 수직 응력 말고 이제 전단 응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 일단 응력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건 좀 알아둡시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응력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응력을 이렇게 통째로 설명하기보다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 중 수직 응력을 예로 한번 보여준 거였습니다. 근데 왜 얘를 수직 응력이라고 부르냐?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도 수직으로 작용을 하니까 수직 응력, 이 면에도 이렇게 작용해도 수직이니까 수직 응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얘네 둘 다 수직 응력이라고 부르는 건데 느낌이 좀 다르죠? 얘의 경우에는 지금 이 부재를 늘어나는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게 됩니다. 근데 얘의 경우에는 지금 이 P와 이 P를 봐도 상관없고 이 P와 이 응력을 봐도 이 부재가 지금 압축되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상태의 응력, 그러니까 부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수직 응력을 인장 응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장 응력이 만약에 3메가파스칼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아직 메가파스칼 설명을 좀 안 했으니까 10파스칼이라고 할까요? 10파스칼이 수직 응력 값으로 내가 구했더니 나왔어. 근데 얘가 만약에 인장 응력이잖아요. 그러면 정답을 써줄 때 플러스 10메가파스칼, 10파스칼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즉 인장 응력일 때는 플러스 부호가 돼야 되고요. 반대로 만약에 내가 10파스칼을 얻었어요. 응력의 크기로. 근데 방향이 압축 방향이에요. 이걸 압축 응력이라고 하고 얘를 답을 써줄 때는 마이너스 10파스칼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숫자를 딱 구해왔어요. 크기를 딱 구해온 다음에 인장이면은 그 숫자 앞에다 플러스를, 압축이면은 숫자 앞에다 마이너스를 써 답을 내줘야 돼요. 왜냐면 이 둘이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다르다는 거를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장과 압축에 대해서. 인장은 플러스, 압축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해야 될 이야기가 응력의 단위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사실 응력의 단위 이야기는 저번에 했습니다. 여기에 시그마는 내력을 면적으로 나눈 건데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뉴턴 퍼 제곱미터 혹은 이제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쓴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번 강의에 했던 얘기는 1파스칼이 뉴턴 퍼 제곱미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재료역학을 배우면서는 조금 더 큰 압력 단위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파스칼은 맞는데 이 1파스칼이 사실 엄청 작은 응력의 단위예요. 근데 우리가 막 다루는
제로역학에서는 조금 더 큰 힘의 크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단위를 쓰게 되냐면 파스칼보다는 1메가파스칼 혹은 1기가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1메가파스칼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 메가라는 단위는 좀 많이 봤죠. 이거는 좀 외우고 있으면 쉽습니다. 단위 체계를 만들 때 일단 기본 단위 하나를 선택을 해요. 뭐 미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길이 단위로 미터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 미터에다가 킬로미터를 붙이게 되면은 이거는 10의 3승미터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1km는 1000m죠. 이건 우리가 배워봤잖아요. 근데 이 10의 3승미터인 이유가 K가 10의 3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역학에서는 자주 안 보이는데 뭐 연력학, 유체역학 같은 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킬로파스칼이라는 걸 자주 봐요. 이 킬로파스칼은 10의 3승 파스칼이라는 뜻입니다. 이 킬로가 10의 3승이다. 뭐 킬로그램도 있죠. 킬로그램은 1000g이잖아요. 그래서 10의 3승 g이다. 이 K가 10의 3승이라는 거는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거랑 같은 논리로 지수가 3의 배수가 되는 순간 알파벳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의 3승은 K고요. 10의 6승은 메가, 10의 9승은 기가가 됩니다. 1메가파스칼은 뭐냐? 10의 6승 파스칼이에요. 그리고 1기가파스칼은요. 10의 9승 파스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시죠? 이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설명하려는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걸 조금만 더 단순하게 해볼게요. 이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죠. 그러면 이거를 분수꼴로 써보면은 10의 6승 뉴턴 분의 제곱미터가 됩니다. 근데 제가 글씨를 못 쓰니까 좀 알아보기 힘들지만 알 수 있겠죠? 분모의 제곱미터, 분자의 뉴턴, 그리고 10의 6승이 이렇게 온 거예요. 얘네는 이제 파스칼이죠. 자, 이 상황에서 1m는 10의 3승 밀리미터라는 건 알고 있죠. 1000mm가 1m니까요. 그러면 1의 제곱미터는 1m를 2번 곱한 거니까 10의 6승 제곱밀리미터가 됩니다. 그쵸? 요걸 이제 제곱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이 제곱미터는 10의 6승 제곱밀리미터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10의 6승 제곱밀리미터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10의 6승과 10의 6승 약분을 하면 사실 1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랑 똑같은 단위가 됩니다. 제가 원했던 게 이거예요. 학습을 하다 보면은 1메가파스칼이 10의 6승 파스칼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이 메가파스칼을 10의 6승 파스칼로 바꾼 다음에 이걸 다시 계산하는 행동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1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랑 똑같다는 걸 그냥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따가 문제 풀면서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10의 9승 파스칼, 1기가 파스칼 얘 봅시다. 10의 3승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이죠. 자, 그러면 10의 6승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얘는요, 10의 3승 뉴턴 분의 제곱밀리미터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던 애가 10의 6승이니까 10의 3승을 그냥 곱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10의 3승 뉴턴은 뭐예요? 1000뉴턴이죠. 제가 10의 3승은 아까 K랑 똑같다 그랬죠. 얘가 1kN입니다. 10의 3승 뉴턴은 1kN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1kN이다. 그러면 기가파스칼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킬로뉴턴 퍼 제곱밀리미터랑 똑같습니다. 이 두 개를 외우세요. 1메가파스칼, 1기가파스칼.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바뀔 수 있으면은 문제 풀 때 조금 유용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를 안 보면 잘 이해하기 힘들어서 문제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숫자까지 직접 내볼 거는 아닌데 어떻게 푸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응용 문제. 문제는 이런 봉이 있어요. 여기 고정지지 하나가 있고 여기 큰 원기둥통이 하나가 있고 그 위에 작은 원기둥통이 있습니다. 이 작은 원기둥의 지름은 60mm예요. 그러니까 얘를 위에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원일 거고 이 원의 지름이 60mm라는 거죠. 그 다음 요 큰 원기둥의 지름은 90mm예요. 그 두 개를 이렇게 딱 접착을 시켜서 해놓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서 30kN, 여기서 45kN의 힘을 받고 있어요. 자, 그때 B와 D에서 응력을 각각 구해보세요가 문제입니다.
응력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B에서 응력을 구해야 되는데 응력은 제가 저번 강의에 설명을 드렸죠. 이 슬라이드에서 응력은 내력을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등분포일 때, 그리고 아까 문제는 제가 안 써왔지만 등분포를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 응력은 면적분의 내력이에요. 자, 면적은 어떻게 되죠? B에서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이 B의 면적은 작은 원기둥의 지름이 60이니까 그 원의 넓이 공식 있죠? 파이 r 제곱 혹은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풀면 되고, D에서 면적도 여기 큰 원기둥 90이니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뭔가요? 응력을 구할 건데 얘는 면적분의 내력인데 면적을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내력이 바로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 순서가 좀 납득이 되면 좋겠어요. 응력은 면적분의 내력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없고, 근데 면적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력을 구해야 되고, 이 내력 구하는 거 제가 저번에 정력학 내용들 설명하면서 했었죠. 내력을 구하려면 하중으로부터 반력을 구한 다음에 반력으로부터 자유물체도를 떼서 내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조금씩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중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반력은요? 이거는 좀 암산으로 한번 해볼만 하죠. 이렇게 30, 이렇게 45. 그러면 반력은 이렇게 15kN이 있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B에서의 응력을 먼저 체크해 봅시다. B에서 내력을 구해볼게요. B에서의 내력을 구해야 돼요. 내력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B에서 내력을 구하고 싶다면 B를 기준으로 자유물체도를 떼와요. 위에 거를 떼올지 아래 거를 떼올지는 자유지만 제가 하중이 적은 걸 따오라 그랬죠? 그래서 B를 자르고 이 위에 걸 한번 떼어봅시다. 자,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뗄 수가 있겠죠. 이 윗부분. 그럼 30kN. 자, B에서의 내력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럼 B에서 내력 어떻게 돼요? 자, 내력 구할 때 핵심은 전체가 정지하면 부분이 정지한다. 지금 얘가 정지를 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잘라온 이 자유물체도도 정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30kN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내력으로는 이 윗방향으로 30kN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B에서 내력은 이 30kN이고 면적은 어떻게 되죠? 자, 면적은 당연히 B에서 응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B의 면적을 재야 돼요. 이 B의 면적은 요 방향에서 보게 되면 원일 거예요. 제가 원기둥이라고 했으니까. 요 지름은 60mm고,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는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고 공대생이 됐으면은 반지름으로 구하는 거 말고 지름으로 구하는 게 파이 d 제곱을 4로 나눈 거라는 이 공식도 같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으로 하면은 파이 r 제곱, 지름으로 하면은 4분의 파이 d 제곱을 그냥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4분의 파이 d 제곱인데 지름이 60이라 그랬으니까 면적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60의 제곱이겠죠? 자, 그럼 얘 하면은 900 파이 제곱 밀리미터가 나오겠네요. 내력이 여기 30이었고 면적이 900 파이 제곱 밀리미터니까 A분의 P면은 900 파이 제곱 밀리미터 분의 30kN이네요.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저는 이제 소수점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30 파이 분의 1 kN per 제곱밀리미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죠? 여기서 이제 이 단위를 쓸 수도 있겠죠. 응력의 단위로. 근데 보통 대답은 파스칼 단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거를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자, kN per 제곱밀리미터는 1기가파스칼이죠. 그래서 이 kN per 제곱밀리미터 얘를 기가파스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30파이분의 1기가파스칼. 혹은 자유자재로 이런 것도 되겠죠. 1기가파스칼은 10의 세제곱 메가파스칼입니다. 왜냐면 기가파스칼이 10의 9승 파스칼이고 1메가파스칼은 10의 6승 파스칼이잖아요. 그래서 1기가파스칼은 1000메가파스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고쳐주면은 3파이분의 100메가파스칼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죠?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응력 단위는 메가파스칼로 적게 되고, 아마도 이 문제가 실제 여러분 문제집에 구현이 된다면 답안에는 이 메가파스칼 단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B에서 응력 시그마 B는 어떻게 되죠? 크기는 3파이분의 100메가파스칼인데, 자,
앞에서 제가 부호 얘기를 했죠. 이 시그마 B, 요 B점에 작용하는 얘는요, 지금 이 부재를 누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력 B가 누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응력도 요렇게 누르는 방향이 될 거고, 그럼 압축 방향이야? 앞에서 보시면 압축 응력은 마이너스로 쓰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파이분의 100메가파스칼로 여러분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이 빠르게 D에서 응력 해볼까요? D에서 응력도 똑같이 면적분의 내력이에요. 근데 면적은 알고 있어요. 지름이 90이니까. 그럼 내력을 구해야 되고, 내력 구할 거예요. 자, D에서 자르고 자유물체도 위에 뗄 거야, 아래 뗄 거야 하면은 아래가 하중 개수가 더 적어요. 그래서 요 아랫부분, D 부분을 떼와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자유물체도가 될 거예요. 요 D2를 딱 떼온 겁니다. 그리고 이 15kN의 반력이 있겠죠. 우리는 D에서의 내력이 필요하니까 내력의 핵심, 전체가 정지하면 부분이 정지한다. 얘가 정지해? 그러면 이렇게 자른 얘도 정지해야 되고 15kN 힘을 받고 있어? 그럼 정지해야 되니까 평형을 맞춰줄 15kN이 여기 있어야 하고 이 검은색 15kN이 내력입니다. 그쵸? 자, 그럼 면적은요? 면적은 제가 공식 외우라고 했죠? 원의 지름은 90이니까 이때 4분의 파이 D 제곱 이 90을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90의 제곱이고요. 아마도 2025 제곱밀리미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면적 이거 알고 내력 이 15kN 알고 있으니까 시그마는 A분의 P이고 얘는 2025 여기 파이가 안 붙었죠? 파이 제곱 밀리미터 여기도 사실 곱하기 파이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분자에는 15kN이 오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135 파이 분의 1이 나올 거고 단위는 kN per 제곱밀리미터인데 얘는 기가파스칼이고 메가파스칼 단위를 한번 써보면 10의 3승 메가파스칼입니다. 응력은 보통 메가파스칼 단위를 선호하니까 메가파스칼 단위를 써서 얘는 여기 분자가 1000, 그 다음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뭐 이거 마지막으로 약분해주면은 27분의 200인가요? 뭐 계산이 맞다면 요런 이제 답이 될 겁니다. 시그마 D, D점에서의 응력의 크기는 27파이 분의 200 메가파스칼이고 부호는 어떻게 되죠? 얘를 보시면 이 부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응력과 내력은 방향이 같을 테니까 내력이 이 방향이라면 응력도 당연히 늘리는 방향일 거예요. 그러니까 인장응력 플러스를 붙여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응력 답을 내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응력은 내력을 면적으로 나눈 거다 라는 것만 알면은 응력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응력은 내력을 면적으로 나눈 건데 면적은 보통 문제도 줄 거고 핵심은 이 내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예요. 이 내력 구하는 걸 제가 정력학 강의들을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최종 값을 이렇게 탁탁 내면은 압축이면 마이너스, 인장면 플러스를 붙여주고 이 메가파스칼 단위 할 때 이 환산했던 거 있죠. 이거를 잘하려면은 이거를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 기가파스칼은 킬로뉴턴 퍼 제곱밀리미터라는 걸 외우고 있자.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재차 강조를 할 건데 처음에 이제 응력을 다루다 보면은 어떻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많냐면 응력은 면적분의 힘으로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확히는 이 힘은 그냥 힘이 아니라 내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선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그마는 A분의 P에서 P를 30kN을 넣었죠. 이 30kN은 이 B에 있는 내력 30kN을 넣어야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내력 얘가 아니라 이 외력 30kN을 넣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둘이 같았던 거죠. 얘가 그러니까 하중과 내력이 똑같으니까 하중을 넣어도 값이 이게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가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도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고 내력을 넣어야 한다는 사실에 집중을 해주세요. B에서의 응력을 구해? 그럼 B에서의 내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중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하중을 넣어서 응력을 계산하면 잘못 나온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예제가 아직 없어가지고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저는 이야기를 한번 던져놓고 나중에 나올 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응력, 정확히는 수직 응력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복습 잘 해주시고 전 다음 강의에 변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